위험한 선택, 노년의 재테크.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안전망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을 한 방에 걸고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안전한 삶을 계획했지만 한 방을 노리며 공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모든 시니어에게 전하는 인생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조용히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실패는 성급한 자를 벌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오늘 김 선생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선택이 노후를 지키는 길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후회를 남기는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62세,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안정적인 연금과 소소한 저축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소박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작은 저축은 필요할 때를 위해 안전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준비, 손주들의 교육, 그리고 부부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그의 은퇴 후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에게도 작은 욕심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이제 남은 인생 조금 더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이자 투자 경험이 많은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의 말에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 봄의 햇살을 처음 느낀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경험해보자, 이뤄도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며칠 만에 작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김 선생님의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면 미래가 훨씬 밝아질 수 있다. 그 작은 성공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잠깐의 설렘을 넘어 점점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위험을 과소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대한 것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위험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토마스 제퍼슨. 이 명언이 그의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생각만 하고 다시 설렘과 기대감에 마음을 맡겼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고위험 펀드까지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자 그의 마음은 흥분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서 그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주변 친구와 가족에게 자신의 투자 경험을 자랑하며 더 큰 수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함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 선생님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성공이 앞으로 다가올 후회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희망과 욕심이 섞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위험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순간의 설렘과 미래의 기대감 속에서 스스로 만든 안전망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의 유혹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니어가 맞닥뜨릴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며 그 속에서 배우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언 하나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성공은 조용히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실패는 성급한 자를 벌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김 선생님은 이제 막 그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과 설렘 뒤에 숨겨진 인생의 깊은 교훈을 맞이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간 김 선생님의 투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소액 투자에서 시작했지만 수익은 조금씩 늘어났고 그의 마음은 흥분과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길고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따스한 햇살처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투자 뉴스와 시장 그래프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 차트와 가상화폐 시세를 보고 작은 상승에도 웃음을 짓고 소폭 하락에도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달콤함은 사람을 점점 더 자신만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은 예기치 못하게 요동쳤습니다. 주식의 급락,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 고위험 펀드의 손실 소식이 겹치며 김 선생님의 투자금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는 일부 빚을 내며 추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은 그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긴장감, 심지어 건강 악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부터 위험을 경고했지만 김 선생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면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절박함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평화는 이미 깨졌고 아이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언 하나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수단을 잃으면 목적도 잃는다. 벤저민 프랭클린. 김 선생님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미 그는 수단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조언도 시장의 폭락도 그의 손실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래프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손주들의 웃음이 오히려 미안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선택을 배우는 과정이다. 헨리 포드. 이 명언이 김 선생님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정보를 정리하고 빚을 갚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작은 행복과 가족의 소중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선택의 순간과 그 순간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깊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겪은 뒤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손실을 되돌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재정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손실과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험 투자에서 벗어나 저축과 안전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처럼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안정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선생님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와 오랜 대화를 나누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태도와 행동 변화는 서서히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돈을 잃은 사람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성숙한 시니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또한 자신의 경험을 주변 시니어들에게 공유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남기지 않고 교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공격적 투자로 얻는 단기적 희열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가족과의 평화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명언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선택을 배우는 과정이다. 헨리 포드. 김 선생님은 바로 이 진리를 체감하며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관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앞의 수익과 결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일상 속 작은 행복, 이 모든 것이 김 선생님에게 진정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 회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삶을 재정비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명언을 떠올려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현명한 자는 위험을 관리한다. 공자. 김 선생님은 이제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안전을 관리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배우자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즐깁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위험에도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여유와 지혜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현명함과 계획이다. 위험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안전망을 지켜야 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교훈으로 삼으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위험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안전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현명함과 계획입니다. 당신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작은 안정이 큰 행복을 지킨다는 사실을 김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